이번 주 AI 업계는 저작권, 논란, 그리고 신뢰의 위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법정 다툼에서부터 기업 내부의 윤리 문제, 그리고 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까지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6년 3월 세 번째 주 일부 주간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AI 학습 데이터의 소유권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법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킨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과연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번 주 저작권 전쟁의 전선은 크게 두 군데서 형성됐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백과사전이죠. 브리테니카와 오픈 AI의 싸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할리우드와 바이트댄스가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브리테니커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규모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픈 AI가 GPT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브리테니커 아티클의 수가 자그마치 10만 개에 달합니다. 10만 개요? 이건 뭐 사실상 백과사전의 핵심 내용을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다 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오픈 AI는 뭐라고 할까요?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델은 혁신을 위한 거고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이건 공정 이용 원칙에 따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공정 이용, 즉 fair use라는 법적 개념인데요. 이게 요즘 AI 기업들이 저작권 논란에서 방패처럼 내세우는 논리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그럼 앞으로 AI 개발사들은 학습 데이터 하나하나에 전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이건 AI 개발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한편 바이트댄스의 비디오 생성 AI 시댄스 2.0은 할리우드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가 옥상에서 싸우고 다스베이더가 데드풀과 광선검 대결을 펼치는 이런 초현실적인 영상들이 X에서 막 퍼져나간 겁니다. 이걸 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넷플릭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고요. 결국 이 모델의 글로벌 출시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는 법적 다툼이 치열한데요. 이번에는 오픈 AI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로티카와 감정적 위험,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야기입니다. 오픈 AI 내부에서 한 자문위원이 AI 기반 에로티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런 섬뜩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AI가 섹시한 자살 코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게 실제로 AI 챗봇과 아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가 그 관계가 갑자기 끊긴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용자 사례가 나오면서 이건 더 이상 가상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른바 성인 모드를 둘러싸고 오픈 AI 내부의 의견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아니, 성인 사용자는 성인답게 대우해야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또 새로운 사용자나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 AI에 대한 감정적 과잉 의존, 또 미성년자들이 어떻게든 보호장치를 뚫고 들어올 가능성, 강박적인 사용, 그리고 결국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2%.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만든 연령 예측 시스템의 오류율이 한때 12%에 달했다는 겁니다. 12%.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사용자 수로 환산하면 매주 수백만 명의 청소년이 유해한 대화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찔하죠. 그럼 오픈 AI가 허용하려는 건 정확히 뭘까요? 회사는 아주 미세한 선을 긋고 있는데요. 노골적인 이미지나 음성, 비디오 생성, 즉 포르노그래피는 지금처럼 계속 제한할 겁니다. 하지만 성인 주제의 텍스트 채팅, 이걸 스머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논쟁의 장에서 기술 혁신의 최전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과 자율 에이전트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기술 DLSS5에 대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와, 이거 대박이다. 조명이랑 그림자 보세요. 거의 실사 아니야? 라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뭐야? 원작자의 예술적인 의도를 AI가 멋대로 망쳐놨잖아. 캐릭터 모델도 너무 귀괴해. 이러면서 AI 폐기물, AI 슬롭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원치 않는 인스타그램 필터가 강제로 씌워진 느낌이라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이 기술에 대해 엄청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래픽 분야의 GPT 순간입니다. 인간이 한 땀 한 땀 만든 렌더링과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시각적 리얼리즘의 극적인 도약을 이뤄내는 것이죠. 물론 엔비디아도 예술적 의도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구체적인 제어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첫째, AI 결과물이 게임의 원본 색감이나 움직임 벡터에 딱 고정되도록 하고요. 둘째, 강도나 대비, 채도 같은 걸 개발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티스트가 이 부분은 AI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은 아예 마스킹해서 AI 강화 기능에서 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AI가 우리의 현실인식 자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바로 딥페이크로 인한 신뢰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 눈으로 본 것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총리일까요?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이 질문이 지금 소셜미디어를 뒤흔들고 있는 한 기이한 음모론의 시작입니다. 바로 현직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진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음모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라는 것들이 참 구체적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나타났다는 6번째 손가락, 절대 비워지지 않는 중력을 거스르는 커피잔, 나타났다 사라지는 반지, 그리고 배경의 계산기에 찍힌 2024년 날짜까지. 와,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팩트체커들에 의해서 모두 녹화되었어요. 그냥 영상 화질이 안 좋거나 조명 문제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 네타냐후 딥페이크 소동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자신의 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명확한 조작 증거가 없어도 의심과 불신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화두로 남기면서 1부 주간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최신 논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AI 연구 동향이랑 또 여러분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는요, 최신 연구 논문 3편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의 시뮬레이션을 뭐랄까, 그냥 상상 속의 가상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끌어온 연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AI의 월드모델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 월드모델은 그 틀을 깨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도시, 바로 서울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를 모델에 그대로 담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연구진들 앞에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참고하는 사진이랑 실제 풍경의 시간이 서로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차량에서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카메라 각도가 너무 한정적이라거나 또 스트리트뷰 이미지가 드문드문 있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내놓은 해결책이 참 독창적이에요. 버추얼 루커 헤드 싱크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AI가 영상을 만들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저 앞에 있는 미래 위치의 실제 사진을 일종의 정답지처럼 계속 보면서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꽤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이면서도 정확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학습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경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소문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원래 내용이 흐려지는 것처럼 맨 처음에 있었던 핵심 정보가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핵심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기존 방식은 이전의 정보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더하기만 했다면 어텐션 레지듀얼, 줄여서 에텐 레지듀얼은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전 레이어들의 결과물 중에서 어디에 더 집중할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아이디어나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진이 블록 어텐션 레스라는 훨씬 효율적인 버전을 개발해서 아주 거대한 모델을 훈련시킬 때도 기존 방식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는 거죠. 세 번째 논문은 조금 더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AI의 능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면 과연 좋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 즉 안목도 가질 수 있을까요? 연구진들은 AI에게 과학적 취향, 그러니까 scientific taste를 가르치는 문제를 다루는데요. 여기서 과학적 취향이라는 건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판단하고 제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좋은 판단력, 다시 말해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RSCF, 그러니까 커뮤니티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이라는 2단계 과정을 썼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훌륭한 비평가 역할을 하는 사이언티픽 저지 AI를 학습시키고요. 그 다음엔 이 비평가를 스승처럼 활용해서 훌륭한 창작자 역할을 할 사이언티픽 띵커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꽤 주목할 만합니다. 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저지 모델이 우리가 아는 아주 크고 강력한 범용 모델들보다도 더 뛰어난 과학적 판단력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AI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와 비슷한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턴 첫 번째 오픈소스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하는 AI 에이전트에 관한 겁니다. 오픈클로어 RL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답변을 하든 다른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 그 모든 상호작용 하나하나를 전부 학습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이건 잘했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평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까지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이전트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진다는 뜻입니다. 늘 그렇듯이 관련 코드 링크는 저희 뉴스레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시각적 정확도가 필요한 작업을 위한 새로운 보상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 이미지를 보고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시각적인 오류 하나만 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상 모델들은 종종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방법들이 충분히 꼼꼼하게 보지를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들이 텍스트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각적으로는 틀린 그런 허점을 찾아내는 이른바 보상 해킹 같은 꼼수를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주얼 에리엄은 훨씬 더 정밀한 신호를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8.3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적인 차트 코드 변환 성능 평가에서 기존보다 무려 8.4점이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상당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코드 역시 저희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AI가 점점 더 현실에 기반을 두고 더 똑똑하게 선택해서 배우고 또 더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남기는데요. AI가 단순히 무언가를 수행하는 걸 넘어서 판단하는 법까지 배우게 될 때 인간과 AI의 협업은 또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운 뉴스레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